내용을 좀 많이 해드릴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정책이라던가 또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또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 또 주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 돼요. 네. 법 얘기만 하면은 한 반 정도가 주무세요. 근데 이게 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딱딱하긴 하지만 제가 오늘 최대한 좀 재미있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근데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법을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거든요. 자,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가지로만 그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이 부동산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지역에? 남들 다 가는 지역? 남들 안 가는 지역이요? 네.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남들 좋아하는 지역? 네. 네? 핫한데? 한강변? 네. 여러분들 그 투자를 하실 때는요, 남들 가는 지역에 가시면 됩니다. 괜히 내 혼자 다른 독단적인 길에 가시면 나중에 내 거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께 나중에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는 나중에 내가 이제 매도하고 나와야지 내가 양도차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주지 못하면 그 지역에는 그만큼 투자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재건축들이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창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는 이제 지방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시러. 근데 상담자들하고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면 이 강남 재건축은 어떤 재건축을 제일 쳐주냐면 음마 아파트를 제일 쳐줘요. 음마 아파트를. 네. 왜 제일 많이 들어봤대요. 음마 아파트. 네. 이거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는요, 남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지역이 더 좋은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지역 내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못 나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동산이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사실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앞으로는 남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네, 그거를 알려고 우리가 지금 정책이라던가 법을 부른 거예요. 그거를 알려고. 자,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청량리 하면 무슨 생각나요? 청량리? 네? 네, 직장촌들,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최근에 그 용산역 하면 직장촌 생각나십니까? 지금도 나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아직까지? 네. 자, 지금 용산역 가보시면 직장촌이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고 지금 가면 다 주상복합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용산역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놓을 때는 과거에는 직장촌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면은 용산역 거기 직장촌에 있던 용산역 전면지구 쪽이 다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끝나버렸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청량리하는 지역이 직장촌이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가보면 거기 직장촌이 다 나가 있고 지금 다 군데군데 다 홀려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가 이번에 일반 분양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청량리 4구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 청량리라는 지역이 우리가 지금도 아직 그런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그 청량리역 인근에 그 전농동이라고 있어요. 전농 답신이 뉴타운. 전농 답신이 뉴타운 보면은 그 레미안 크레스트라던가 아니면 레미안 이브라든가 이번에 지금 롯데캐슬 이번에 또 입주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이맘때쯤에 아마 이맘때쯤일 겁니다.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6억 초 중반대였어요. 이맘때쯤에. 근데 지금 얼마 가냐면 9억 초반대입니다. 네, 3억 올랐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3억이 올랐던 거죠. 근데 그 지역이요, 레미안 이브가 들어서고 나서 그 레미안 이브나 아니면 그 레미안 크레스트나 여기가 다 미분양 났던 데예요, 예전에. 네. 우리가 여러분들 왕십리 부터 처음에는 처음에 다 미분양 났던 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2013년도에 입주를 해서 그동안 시세가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가을부터 가격이 확 오른 겁니다. 작년 가격부터. 근데 거기는 가격이 오를 여지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았던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디에서 제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냐면 바로
그리고 계획이에요. 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히 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의식주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주택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뻔히 보이는 손이에요. 뻔히 보이는 손이 통제를 합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규제를 완화해주고 시장이 또 과열될 때는 지금같이 규제를 강화시켜주고 그러면서 정책이라는 게 계속 정부에 보이는 손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시장은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하냐면 시장 자체는 정책에 또 반응을 하면서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갈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측을. 우리가 근데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건 어때요?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아니면 내 자산을 더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전 국토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있죠. 지자체. 아니 내가 서울에 산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 정책이라는 게 반영이 된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아까 제가 청량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서울의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2030, 그러니까 2020년부터 30년까지의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요. 이 도시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입니다. 10년 단위의 계획. 10년 단위의 계획인데 1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이 계획에 미세 조정이 들어가요. 미세 조정이. 자, 그러면은 10년 단위의 계획이 벌써 지금 세워진 거잖아요. 아, 서울이 어떻게 개발이 될지. 자, 그러면은 서울이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될지 이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이 계획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계획이 언제 실현이 될지 이거는 사실은 계속 우리가 좀 두드려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청량리 같은 경우가요.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여러분들 방송에서나 언론에서나 많이 들으셨을 3도시인가 7부도심으로 서울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3개의 도시인가 그 다음에 7개의 부도심으로 개발되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청량리하고 왕십리예요. 그러면 자, 3도심과 7부도심으로 개발을 해준다라는 의미는 그 도심과 부도심으로 잡아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각종 개발 문제가 많을 거 아닙니까? 왜? 도심과 부도심으로 육성을 해줘야 되니까 각종 개발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개발 문제가 중요한 거는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언제 가격에 반영이 되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량리 같은 경우가 지난 한 5년 동안, 입주한 지 한 5년 동안 그냥 지지부진 했다가 작년 말부터 가격이 확 오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좋았지만 중요한 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청량리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량리 인근에 그 집장촌이라던가 아니면 교통여건, 뭐 GTX라던가 GTX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그 정권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번 정부로 바뀌면서 지금 GTX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냥 뭐 GTX라던가 분당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KTX, SRT 이런 개발 문제가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은 그런 개발 도심으로 도시계획상 잡혀져 있고 개발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표가 돼버리니까 그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남들이 우리가 가는 지역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남들이 가는 지역을 너무 빨리 가시면 안 돼요. 너무 빨리 가시면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다가 또 지쳐 나와요. 또 내가 나오면 그때 올라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또 격하게도 공감을 하세요. 네. 먼저 나오신 적이 많으세요? 혹시 2013년도에 뭐 작업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정책적인 내용, 특히 우리가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여기 모이신 분이 대부분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대부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재생 사업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네, 딱딱할 수 있는데 졸리시면 주무세요. 네. 마이크가 네. 들려요? 네. 그러면은 첫 시간만 봐요. 네. 잘 들리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이랑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신도시들 가격 좋았죠. 네, 신도시들 가격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신도시 가격 좋았죠. 네, 특히 1기 신도시 분당권들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신도시들 가격이 2000년도 중반 정도에 신도시들 가격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도 신도시들 가격이 좋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도시들 가격이 좋았던 거하고 지금의 또 신도시들 가격이 좋았던 거하고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유가 좀 원인이 좀 틀립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분들 뭐 지금은 그런 말 많이 안 쓰지만 예전에는 이제 막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 이제 분당권 같은 경우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랬어요. 워낙 이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니까 이 분당권 같은 경우를 상당히 많이 쳐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분당이 좋았던 이유는요, 우리가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우리가 과거의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을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죠.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은 부족하죠. 당연히. 이거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인구가 지금 수도권 지역으로 지금 집중되어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당연히 주택은 지금 많이 부족했던 거죠. 자, 그럼 이 주택이 부족한 거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냐면, 맨 처음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있는 여기 강남이라는 지역이 예전에 전답이었잖아요. 그죠? 강남은 다 전답이었잖아요. 원래는 강북이 원래 도심이었잖아요. 서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서울을 개발한 겁니다. 서울을. 여기 강남을 개발을 한 거예요. 강남. 왜? 기존에 우리가 강북 넘어 구도심을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해관계인이 많으니까, 소유자들이 많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강 넘어 있는 강남을 개발을 한 겁니다. 강남을. 그게 이제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70년대, 80년대가 넘어왔었죠.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이 이제 쭉쭉 이제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서울 인근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해지해졌지만, 그렇죠, 그린벨트,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그린벨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제도였어요. 서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 수도 인근 지역에 녹지를 설정을 해준 거죠. 여기는 이제 개발이 불가능한,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인데 이걸 설정을 해줬는데, 근데 서울이 근데 워낙 확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 주택에 대한 공급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 주택 공급을 해주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던 거죠. 그러니까는 강남을 개발해서 이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줬는데, 그러다가 서울이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과거에는 신도시 택지 공급에 대한 정책을 폈던 겁니다. 택지 공급에 대한 정책. 근데 왜 이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냐면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을 내가 개발을 하려고 그래요.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소유자들이 많으면 개발됩니까? 이해관계인들이 많으면 개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이 힘든 거예요. 소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각자 하나의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잖아요. 이 조합을 만든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출자를 하고 나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내 재산을 출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 커요. 목소리가 다 큰 거예요. 왜? 내가 다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 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북이 지금 개발이 더딘 게 부도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이 더딘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냥 땅 주인들이 많은 이해관계의 적은 강남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인구는 집중되고 또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는 주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수요 자체는. 그래서 이 주거에 대한 수요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공급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아주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해주면 됩니까? 안 되죠.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돼요. 빠른 시간 내에 단기적인 시간 내에 거기다가 양적 공급을 해줬어야 돼요. 양적 공급. 그러니까 많은 주택을 단기적인 시간 내에 주택을 공급을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택했던 게 바로 택지 공급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주택 200만 원 건설 진짜 했잖아요. 네, 그때 불지고 무거운 그때 막 가격도 많이 높고 워낙 모래가 없었으면 저기 바다 가서 막 바닷물에 막 뽑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 과거에는 단기적이고 양적 공급을 하기 위해서 택지 공급에 대한 정책을 폈던 거죠. 택지 공급에 대한 정책을. 자, 근데 이 택지 공급에 대한 정책을 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 택지 공급 정책을 1기 신도시, 일산, 중동, 평촌, 삼봉, 분당까지 1기 신도시,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수도권 인근 지역에 있는 뭐 광교라든가 판교, 2기 신도시까지 지금 이제 공급을 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까지 공급을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2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우리가 신도시 중에 가장 큰 데가 어디예요? 1, 2개 다 합쳐서. 분정 아닌가요? 일산? 분정 아닌가요? 분당 더 커요? 아니, 1, 2개 신도시 다 합쳐서. 제일 큰데. 네, 동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거리도 제일 멀고 서울에서. 네, 거리도 제일 멀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탄도 지금 서동탄, 동동탄에서 동탄도 제일 넓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낙 물량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쏟아 나오니까 지금 이제 좀 역세권 지역이 아닌 지역들 같은 거, 시범지구 쪽이 아닌 지역들은 지금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이제 많은 거예요. 공급이 많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런 공급을 피면서 단기적이고 양적 공급을 폈는데 이제 공급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공급은. 근데 그럼 이제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도 예전에는 특지 공급이 동안 단기적으로 양적 공급이었다면 이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겠죠.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공급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에 2015년 초부터 지금 택지 공급 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서울 인근에? 모르세요? 안 했잖아요. 네, 택지 공급 안 했어요. 네, 왜? 택지가 이제 택지 쪽에 아파트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택지를 추가로 공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 공급 안 했던 거예요. 일단은 이게 근데 언제 바뀌었냐면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가장 근간이 되는 계획은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수도권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 지역, 우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유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도로라던가 철도라던가 지하철 이렇게 놓으려면 유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 기본 계획, 수도권 종합 계획이 있고 그 위에 가장 큰 게 어떤 거냐면 국토 종합 계획입니다. 국토 종합 계획. 근데 201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국토 종합 계획이 수도권 지역에 있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이 국토 종합 계획 중에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자체가 바뀌었어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가 제4차 국토 종합 계획이 수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무조건 양적 공급이에요. 무조건 일단 짓고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법으로 얘기하면 또 조실까봐요. 그 예전에 여러분들 주택건설 촉진법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죠? 네. 지금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제 그 주택건설 촉진법이 지금은 주택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거기에 촉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공급하는 거야. 예전에는 무조건 이 주택에 대한 퀄리티가 문제가 아니고 주택에 대한 양이 문제였어요. 양이. 근데 그 법 자체가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중요해요?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거예요. 양보다는 질. 그래서 지금 양은 어느 정도 채워졌다. 그래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국토종합계획이 수정이 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 자체가 일대 전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2012년도예요. 2012년. 이걸 좀 2012년도를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택지 공급에 대한 정책을 폈을 때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중심에 서 있는 게 지금 신도시 공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가 가격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 중반에, 지금 후반에 아까 말씀드린 분당의 이제 가격이 좋았던 이유는 우리가 1기 신도시 중에 분당의 입지가 가장 좋았잖아요. 강남 접근성도 좋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추구를 해서 도심가의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택지 공급에 대한 중심축에 서 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분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의 가격이 더 좋았던 건데 중요한 거는 분당보다도 더 좋았던 지역이 있었죠. 택지가 중심이잖아요. 평균은 20이시고. 얘가 지금 택지가 지금 핵심 어디예요? 네, 핵심 키워드입니다. 택지. 과거에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은 택지가 핵심 키워드예요. 이 택지 중에 그럼 가장 센터, 중심이 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심. 메인이 되는. 어디예요? 강남입니다. 강남 어떻게 개발됐습니까? 네, 택지로 개발됐죠? 여기 영동 특지지구. 네. 네, 서울이 택지로 개발됐어요. 아니면 강남이. 네. 강남이 지금 신도시 개발된 것처럼 택지로 개발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 있어서 택지가 중심이었는데 또 이 택지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데가 같은 택지로 개발됐던 강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남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택지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였고 이 택지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던 지역이 지역적으로는 강남, 그 다음에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 그래서 두 개의 가격이 가장 높았던 겁니다. 두 개의 가격. 그러니까 정책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주소 잘못 좀 맞습니다. 그가 중요한 거예요. 괜히 강남이 비싸고 괜히 신도시 중에 분당이 비쌌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던 겁니다. 왜? 주택 공급의 정책 자체가 중심인 택지 공급을 통한 주택 공급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정책이 여기 바뀌었잖아요. 그죠? 정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양쪽 공급이 필요 없죠. 네. 아까 제가 약간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게 법도 지금 사장화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주택을 양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질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주택법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질적인 공급, 질적 공급의 시기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수요자들의 소득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주택 공급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질적 공급의 시기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외곽에는 더 이상 공급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외곽에는 더 이상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당시에 공급됐던 택지로 충분히 지금 아직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 외곽에는 공급이 필요 없죠. 그러면 외곽에 공급이 필요 없으면 어떤 지역에 공급이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수요자들이 니즈가 있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겠죠. 근데 수요자들이 어떤 지역을 원합니까? 강남 원해요? 서울. 형님은 강남 어디 분야를 해요? 서울. 아니면 교통 접근성이 좋은데, 교통 여건이 좋은데 이런 지역을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특지 공부를 통한 양적 공부, 단기적인 공부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질적 공부의 시기로 바뀌면서 사람 수요자들의 이제 수요가 있는 수요자들의 니즈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을 해주는 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이. 그러니까 예전같이 이제 양적 공부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적 공부. 그리고 양적 공부의 필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제 수도권 인근에 주택 공급을 한 특지가 땅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번 정부 들어서 현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판대체 세우면서 사실은 뭐 욕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책에 대해서 나무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규제 안 했으면 이렇게 가격 안 올랐다고 그렇게 너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해서 가격가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나무라는 분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 자체는요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욕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부동산은 다른 제약은 틀려요. 다른 제약. 어떤 점이 틀리냐면 이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시기를 예측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지역에 수요를 입었어요. 그럼 가서 수요를 입었으면 가서 우리가 복구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재, 적소, 적시에 뭔가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이면 만약에 지금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이 부족한데 지금 당장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택지를 송해야죠, 뭐 해야죠 하면서 최소한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한 3년은 걸립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 간의 시간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면밀하게 쌓아도. 자, 그런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게 어떤 거냐면 왜 이렇게 막 세금 지금 뭐 양도소득세 중과시키고 그 다음에 뭐 재건축 규제가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가장 손쉬운 거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싸게 아파트 공급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보셨잖아요. 언제? 네, 언제 경험해보셨어요? 네? 네, 이명박 정부 때 한번 경험해보셨잖아요. 보금자리 주택. 입지가 좋은 지역에 거기에다가 주변 시세보다 70% 80% 아파트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근데 왜 이 정책을 안 피냐 이거죠.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고 대신에 얘네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청년주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혼주택이라던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느 일정 부분의 일정 수요층에 대한 타겟만 얘기하지 전체적인 공급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대신에 이제 GTX 얘기만 하거든요. GTX 얘기만. 지난 박근혜 정부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이 부동산 정책에서 교통적인 면 중에서 가장 차이가 큰 게 현 정부에서는 GTX를 계속 얘기합니다. GTX. 왜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는 GTX 얘기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GTX 얘기를 많이 듣죠. 왜?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GTX라는 게 뭐냐면 방역 급행철도입니다. 네, 방역 급행철도인데 일단은 외곽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노선인데 일단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